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유능한 리더의 태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유능한 리더라고 하는 건 수평적으로 직원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의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리더 유형에 따른 유능하다는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전제 조건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구 잘못인지 먼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으로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리더도 사람이라서 마음속으로는 이거 누구 잘못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그쵸?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 잘못인지 찾아서 책임 소재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유능한 리더라면 그런 본능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용과 실익을 생각할 것인가, 그로써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할 겁니다. 유능한 리더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 소재를 따지면 무엇을 얻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직원의 책임 소재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후에는 담당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담당자는 스스로 뭐 결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거고요.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겁니다. 또 담당자가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숨길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사랑 상의하면, 그러면 상사는 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잘못이냐,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책임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잘못이 있어도 이걸 숨기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담당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말고 다른 것을 탓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담당자의 잘못에 대해서 리더가 혼을 내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직원들은 무슨 메시지를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가능하면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직 전체로는 수동적인 조직 문화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직원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직원들에게 리더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동료, 협력자, 슈퍼바이저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질책자, 억압자,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적으로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무슨 실익이 있고 무슨 실용이 있을까요? 얻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 먼저 따지는 것은 무능한 리더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잘못이 발생했을 때 유능한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실용을 생각하고 실익을 중시하는 리더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오히려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고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잘못을 수습하고 대처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후에는 담당자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담당자는 결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든든한 리더가 있어서 같이 수습하고 대처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담당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숨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함께 방안을 궁리한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담당자가 다른 탓할 거리를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탓할 때 주로 누굴 탓할까요? 리더를 탓하는데 그 리더가 이미 스스로 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담당자에게 하는 리더의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한테는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는 걸까요? 나도 무엇인가 일이 어려울 때에는 리더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또 상의해도 매우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직 문화 자체가 능동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조직으로 바뀌는 거죠. 조직이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팀으로 같이 협력하며 조력하며 일하는 팀이다라고 하는 조직 문화들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는 직원 입장에서는 질책자, 억압자, 심지어는 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협력자, 슈퍼바이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리더는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무능한 리더입니다. 유능한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로써 어떤 실익과 어떤 실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실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사람일 겁니다. 또 리더는 한 직원한테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한 직원한테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과 행위가 다른 직원한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그로써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능한 리더입니다. 유능한 리더의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기회 닿는 대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석의 복지 생각이었습니다.